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일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9.19포인트 떨어진 1866.22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2.47포인트가 반대로 올랐습니다. 51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어제 큰 폭으로 올랐고 오늘 그 오름세를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상당 부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상당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요. 올해도 아무래도 1, 4분기 특히 상반기 주기에는 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좀 올라주는 상황을 오히려 반겨하고 좀 더 함께 좀 가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오르는 기회 삼아서 내가 갖고 있는 털고 좀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겠다. 좀 그런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을 좀 엿볼 수 있게 된 그런 오늘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이 거의 3천억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도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제 우리 증시를 강하게 이끌었던 자동차주라든가 IT 관련주들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 앞으로 이런 주도 업종들이 좀 끌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전년에 이어서요. 좀 그런 바람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 그 투자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외국인을 무조건 추종해서 따라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 개인은 항상 틀리다라고 믿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오늘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연결 상담 신청하시면요. 여러분께서 전화 연결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 문자 상담 신청은요. 013-3366-0110으로 주시면은 가능하십니다. 갖고 계신 종목 이름 좀 정확히 적어 보내시면 좋고요. 간혹가다 이제 가격을 조금 잘못 적어 보내셔가지고 저희가 상담하는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그러니까요. 가격과 비중 정확히 일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함께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런지요?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다음에 관련된 레포트인데요. 제목은 옹고지신에 대한 제목으로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PC 온라인 광고로 미래의 모바일 광고를 본다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0년 한국의 인터넷 인구가 1,900만 명이었고 동사 사이트 다음.net의 하루 평균 페이지 뷰가 1.6억 페이지였으나 동사의 연간 인터넷 광고 매출액은 15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01년 동사 페이지 뷰는 전년 대비 144% 증가했으나 인터넷 광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불과 23% 증가한 18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후부터 동사 인터넷 광고 매출액은 본격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2002년 112% 증가한 400억 원, 2003년 84% 증가한 737억 원, 2004년 34% 증가한 737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1년 연간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인터넷 광고 매출액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사의 모바일 광고 매출액 및 트래픽도 10년 전 이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동사의 모바일 트래픽은 전년 대비 약 430% 증가하여 PC 트래픽의 약 25%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2011년 동사의 모바일 광고 예상 매출액은 PC 매출액의 2.8%에 불과한 약 110억 원에 이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의 PC 인터넷 광고 매출액이 200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동사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일정량 이상의 인터넷 트래픽이 형성된 이후부터이고 또한 새로운 광고 상품이 인터넷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오버추어 등 인터넷 전문 광고 대행사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이후였습니다. 현재 모바일 광고 시장은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고 일정 수준까지 증가한 상황이지만 광고주들의 모바일 광고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수가 전체 PC 광고의 10%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모바일 광고 제작 및 전문 판매 대행사도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광고 매출액이 모바일
트래픽 양에 비하여 아직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동사의 모바일 광고 매출액은 현재의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주 페이지가 증가하며 모바일 전문 광고 판매 대행사가 모바일 광고 시장을 본격 형성하게 된다면 10여 년 전에 PC 인터넷 광고와 같이 일정 시점에 이르면은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 대행사 변경 가능성이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는데 이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사는 현재 검색 광고 매출액의 50% 이상을 검색 광고 대행사 오버추어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버추어는 2011년부터 검색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NHN의 탈퇴로 인하여 향후 검색 광고 판매 영업력이 과거와 다른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오버추어와의 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오버추어 영업력 감소에서 나오는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과 동사가 직접 검색 광고를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NHN 등의 새로운 광고 대행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는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동사의 가장 큰 수익원인 검색 광고 매출액의 불확실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양증권에서는 동사의 검색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장기적인 동사의 펀더멘털의 불확실성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동사는 오버추어에서 NHN이 탈퇴한 2011년 광고 매출액은 우려했던 바와 달리 자체 검색 광고 매출액의 선전 그리고 오버추어 영업력의 유지로 인해 전년 대비 약 9.5%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동사는 2007년 기존 오버추어에서 구글로 검색 광고 대행사로 변경하면서 검색 트래픽은 오히려 전년 대비 6%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50%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점들을 미뤄볼 때 오히려 이런 검색 광고 대행사 변경 가능성은 기회 요인이다라고 하였고 이런 두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다음의 목표가는 18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시젠에 대한 종목 레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분자 진단 콘텐츠 업체라는 제목의 소개를 했는데요. 4분기 최대 실적 및 2012년에도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매출액은 성관용 품목의 성관용 품목이 이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호흡기 제품의 성장으로 사상 최대인 13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수익성 높은 매출을 증대로 45억 원의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2011년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2%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2012년에도 60.9%의 높은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 레퍼런스로의 추가 품목 공급으로 성감용 품목의 매출이 큰 신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며 설립된 지 1년이 지난 유럽 지사의 선전도 기대가 됩니다. 2011년 29.9%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에는 36.4%로 예상되는데 이는 원가율이 낮아 일정 수준의 매출 수준만 넘어서면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 대비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분자 진단 시장의 영향으로 경쟁업체 모두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3분기 감소로 기록했던 키아젠 그리고 키아젠과 젠프로브는 2011년 분기 최대이익이 예상되나 3분기 양호했던 루미넥스와 세필드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성장성을 지속하고 있는 분자 진단 시장에서 시젠은 경쟁력 있는 시약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입니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장비 업체와 빅파마 등과의 제휴를 통해서 점유율을 점차 높여갈 것으로 기대되는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DB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SM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일본 콘서트 관객이 2012년 상반기에만 이미 50만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2011년 콘서트 관객을 총 58만 명 정도를 동원을 하였는데요. 2012년에는 이에 2배 이상인 120만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수별 관객 수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가 각각 22만 명과 11만 명을 기록하였고 합동 공연이 17만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7만 명과 1만 명 정도의 일본 콘서트 관객을 동원을 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11년에 판매한 음반수는 약 253만 장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16만 장과 176만 장의 음반을 판매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콘서트 관객 10만 명을 동원하면 60에서 70억 원 정도, 그리고 1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면 7에서 8억 원 정도의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일본에서 120만 명 이상의 콘서트 관객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방신기와 샤이니 콘서트가 2012년 상반기에만 48만 명 규모로 예정이 돼 있고 인지도 높은 소녀시대가 2012년에는 일본 활동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FX가 일본 시장에 대비하여 이 같은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이어 2012년 1분기에 최대 실적 모멘텀이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16억 원과 113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74.1%, 3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에 발매된 소녀시대 일본 정규 1집과 4분기에 발매될 글로벌 앨범 더 보이즈 수입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9월에 있었던 SN타운 도쿄돔 공연 등 일본 콘서트 관련된 로열티는 2012년 1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69억 원과 703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2년 실적 전망에는 보수적으로 2011년 회계 연도에 기록했던 251만 장 수준의 일본 앨범 판매고를 대입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이제 볼 때 이제 일본에서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된다 그러면 SM 7만 원의 목표 주가는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대우증권에서 레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음 시즌 SM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증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영증권의 김동공 대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또 상담에 대해서 풀어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과 함께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서 저희 센투자 플러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도 늘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문자 상담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새해 들어서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뭐 좋은 일들 좀 많이 생기셨습니까? 좀 올라가서 조금 그래도 기분이 났죠, 뭐. 갖고 계신 종목에 좀 올라가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상담하는 건 안 올라갔어요. 이건 안 올라가고 올라간 게 네네. 있는 게 어딥니까? 다행이에요. 조금이라도 복구된 것 같아갖고요. 기분이 조금 나아요, 그래도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한 50원 올랐더라고요. 10년 들어서. 50원 이거 하여튼 뭐 땅 네. 파고 싶죠. 50원 나오나. 그게 네. 어딥니까? 그렇죠? 예,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 오르는데 속세기는 그럼 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SK를 갖고 있거든요. SK. 네네. 네. 사신 가격과 18. 비중은요? 네, 18만 6천 원에 10%요. 네. 근데 제가 추가 매수 하고 싶었는데 또 대형주라서 뭐 또 유럽 위기도 있고 뭐 2월달, 3월달에 제일 저점이라고 해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할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SK. 자,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매수하실 아니요, 때 그 그냥 마음이 있었을 텐데. 믿고 했어요. SK를 믿고요. SK를 믿고, 네. 예, 알겠습니다. SK 매니아 같으십니다. 네. 예. 자, 믿고 매수한 SK. 근데 지금, 믿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보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 네. 그럼 우리 최병곤 전문위원께 과연 믿고 매수할 만한 종목이었는지, 또 앞으로 보유할 만한 종목인지, 앞으로 뭐 신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가 뭐 정유라든가 뭐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정유는 뭐 여러 가지 금융위기니 뭐 유럽 재정위기니 요즘 또 이란 관련해서도 뭐 이래저래 변수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니까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최병곤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분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다른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니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예. 네,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형주들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그룹 총수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계열사들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도 사실 좀 어둡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전체 글로벌 경기 자체도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요소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도 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처럼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고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SK라는 주식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큰 문제랄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고요. 앞으로 좋은 진행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은 분명히 좋은데요. 다만 이제 언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 가격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이 추세를 살리는가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세를 살린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차트상의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도 약세고 또 단기적인 흐름도 역시 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 SK라는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고 상황적인 부분을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의 추세선 상단 부분을 뚫고 가야지만이 결국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14만 원권이 돌파가 나오면 거기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따라 붙으시든가 아니면은 이전 저점이 깨고 내려가서 11만 원대로 진입을 하면은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리 자체가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고요. 우선은 좀 진행을 지켜보시면서 대응 타이밍을 찾으시다가 나중에 가서 그 타이밍이 나오면은 거기서 공략을 하시는 전략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K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우기술을 문자 상담으로 여쭤봐 오셨는데요. 내일 시가로 좀 이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이게 어떨런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오늘 그 다우기술은 그 점상한가로 시작해서 강한 그 상한가 마감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TV 방송에서 그 다우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효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명히 주가가 기대감으로는 오르겠지만은 실질적인 매물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 차트의 흐름이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업종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12,000원 구간대에서 대한 부분들을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려드릴 텐데요. 이 추세선을 타고 갔을 때 현재 자리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추격 매수를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림 형태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은 재료에 대한 노출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투기성 매수세들이 이제 계속 밀려 들어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 그때는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1,500원에서 한 12,000원 구간대를 준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한번 매수는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내일도 강한 매수세로 출발을 한다면 그거 따라잡는 것은 좀 보류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녹스를 보겠습니다. 17,050원에 10%신데요. 자,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그 10월, 11월 달에 1차 상승을 한번 강하게 한 다음에 지금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는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다 보면은 투자자들께서 이게 언제쯤 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종목들이 또 돌파를 나올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아주 강할 때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또 종종 나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함정이기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은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차트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한다면은 사실은요, 차트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리면은, 초기에 상승이 나오던 요 구간이 결국은 쉽게 매수 타이밍을 잡았을 때 바로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요소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서 사실 투자자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투자를 잘 못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주가가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1차 상승 구간이라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이 구간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견조한 진행이 나오면은 여기서 주식을 주로 많이 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가는 어떻습니까? 자, 사신 가격 17,050원이 한 어느 정도 선일까요? 17,05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가격이 17,300원이니까 17,050원 정도는 현재 가격 정도에서 사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가의 진행 자체는 대부분 보시면은 이미 상승이 한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00%나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예.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 주가가 다시 돌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장이 아주 강할 때는 이런 스타일이 잘 먹힙니다만은 장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지금 한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보다는 조금 더 급하게 진행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을 쉽게 준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차트 공부를 좀 하시는 경우에 보통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시니까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 깨지면 손절매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18,000원대 돌파 나오면은 신고가 경신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걸 잘 기억하셔서 그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뷰웍스를 보겠습니다. 1,900원에 15%를 사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금 US케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그 헬스케어 관련주 쪽에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이제 강행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시선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뷰웍스는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성장성이나 상당히 꾸준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의 형태를 본다면은 이전 동안 보여주었던 그 지지 구간대를 8,300원 구간대를 튼실하게 잘 지켜주면서 추세선을 일단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추세는 상승 쪽으로 이제 바닥 구간을 이제 다지고 다시 상승을 이제 도모하는 모습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 구간이 한 12,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전에서 이제 보여주었던 이제 거래량들이 자, 여기서 보여줬던 이 거래량들이 현재 시점에서 올라올 때마다 걸리는 이제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12,000원 구간대부터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비중이 한 15% 정도이신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12,000원 구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가는 한 16,000원까지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짧게 좀 그 가이드라인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한 12,000원 그리고 14,000원, 16,000원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심택을 보겠습니다. 12,000원에 20%입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000원을 오늘이나 어제 정도에서 사셨다면은요. 이런 경우에도 보통 보면 차트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택도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계속 며칠 동안 기고 있습니다. 그 횡보를 한 가격대가 12,000원권 정도고 거기에서 움직인 일자가 대략적으로 한 6, 7일에서 많게는 8일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께서는 여기가 지지가 견조하니까 다시 돌파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주가가 오래 쉬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 버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오랫동안 기어가면은 흐름이 탄력이 떨어지는 걸로 인식을 해서 여차직하면 팔아버리는 대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식에 새로 입문을 하셨다든가 아니면은 경험이 많지 않으시면은 보통 보면 이게 유지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약세를 타거나 흐름이 약해져 버리면은 꺾어져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초기에 사셨다면은 괜찮고요. 지금 좀 최근 며칠 하루 이틀 사이에 사셨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500원 정도 요 가격을 깨지 않으면은 보유를 하시되 요 가격을 깨면은 바로 매도 대응을 하셨고 다음 타이밍을 다시 노리는 대응을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삼성 SDI요. 삼성 SDI 가격과 비중은요?
13만 8천 원에 30%요. 네, 자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걸까요? 신년 초부터. 요즘 장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네.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아, 장이 좀 시끌시끌하니까 좀 불안불안하시군요. 예. 예, 아우 작년 재작년부터 왜 이렇게 그냥 세상이 좀 뒤숭숭하니 이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좀 마음 편한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불안한 장에서 과연 삼성의 SDI가 상승할 수 있을지, 과연 상승한다면 얼마까지나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 그 윗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양순모 전문가께서 삼성의 SDI 지금 면밀하게 지금 파헤치셨으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삼성 SDI 13만 8,500원에 13만 8천 원에 그 보유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우선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요, 상대적으로 그 저평가되어진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는 최소 17만 원 이상권대에서는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인 만큼 바로 목표 주가에 그 와야 한다는 생각은 잊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사실상은 그 주식을 제외하고 코스피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 탄력에 비해서 좀 많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유럽발 악재로 인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 또 삼성 LED가 삼성전자로 그 헐값에 흡수 합병되었다는 그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또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꾸준하게 목표가까지는 유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삼성 SDI가 제대로 가치 평가를 지금 못 받고 또 저평가되어져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로 헐값에 흡수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오히려 그 흡수 합병이 되더라도 제대로 가치 평가가 받기 이전까지는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위와 또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이 그 삼성 LED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이 얼마나 그 개선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에 편승되는 거에 따라서 그 IT 관련주들은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커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모두 배제를 하고 동사의 실적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만 일단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17만 원 정도, 그리고 그 기존 이제 그 적정 주가가 17만 원 정도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1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한 19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두 분께서 중복해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한 분께서 31만 375원, 31만 375원에 15%를 사셨다고 하는데 이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는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도요타 자동차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거기서 또 반전 포인트를 좀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포인트가 또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반등 자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종목이 거의 4개월 동안 거치고 있는 이 침체의 국면을 한 번에 뒤집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뻔하거든요.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어떠한 투자를 하신들 중대형주는 거의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시간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가가 많이 처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기에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부분도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 가격의 추세를 판단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저항이나 지지라인으로 이용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배제해버리고 가장 원론적으로 간다면은요.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은 좀 중기적인 이동평균선인 60일선,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자, 노란색으로 굵게 표시되어 있는 선인데요.
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종목의 중단기 장기적인 추세는 약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중대형주에 가장 원론적인 투자를 하는 추세 상향의 종목에 투자를 하는 대응은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매수가는 지금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만은 종목 자체가 추세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신 거니까 뭔가 시장이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2000포인트를 넘어가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목표치를 좀 짧게 잡고 한 32만 원권 정도에서 매도를 하는, 아니면 조금 더 오버슈팅을 하더라도 한 33만 원권 정도 보시는 그런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IMBC 보겠습니다. IMBC 6,260원에 15%. 어제도 어떤 시청자분께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오늘 또 왔네요. 네. 네, IMBC는 그 네이버 쪽과 그리고 IMBC와의 그 제휴를 통한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텐츠 제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 IMBC는 이제 그 MBC사에서 이제 진행했던 그 인기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제휴를 이제 만드는 건데, 지금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밑에 저가 라인대에서도 이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단가가 많이 높으신데요. 지금 내일 아무리 그 최대 그 상승폭인 상한가의 자리를 들어와도 딱 이제 그 본절 구간대 이제 놓여지는 것을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래량을 싣고 또 이전 그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우선 상한가로 지금 밀어 올리는 힘은 일단은 약한 흐름들은 아닙니다.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힘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6,250원 정도에 계속해서 보유를 물량을 오랫동안 한 2달 정도 지금 두세 달 정도 지금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또 제휴권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모두 지금 일단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15% 정도이신데요.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현재 한 6,400원 정도 6,400원부터는 좀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이제 있을 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고, 그리고 잔여 물량들은 한 목표가 한 6,800원부터 한 6,900원 정도에서 좀 한번 서서히 분할 매도하는 것이 어떠한가 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더 보유하시는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 6,8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6,8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성 솔라 에너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3,820원에 비중이 큽니다. 90%입니다. 이제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들의 침체를 반영하듯이 주가가 좀처럼 바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은 지금 업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좀처럼 모멘텀을 못 찾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할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매수가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께서 현재로서는 일단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가신다면 그냥 보유하시길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생각하신다면 당장의 주가의 반등이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3,800원이나 3,900원 정도 선에서 저항을 받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답답하시거나 다른 종목 쪽에서 공략을 좀 생각하실 때는 3,800원에서 3,900원 사이에 올라올 때 일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타이밍이 좋아질 때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중기적으로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보유 전략. 다음에는 호남석유 보겠습니다. 31만 9천원에 20%입니다. 네, 우선은 주가가 시장이 뭐 반등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뭐 상당히 미비하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화학 업종은 지금 이번 1분기에
그러니까 2012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좀 좋은 시황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일단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박스권 흐름들을 일단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냐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은 뭐 업황 자체가 또 화학 그 정유 자체가 일단 뭐 바닥을 찍고 지금 뭐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지금 전반적인 그 시장의 그 이전에 나왔던 차화정 2010년도에는 그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차화정이 이제 상당히 그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외국인들마저도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오히려 IT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종목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나왔고 이제 또 선도하는 그 업종 자체도 많이 트렌드가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화학주 쪽에 대한 이런 그 분명히 뭐 주가는 위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그 시장의 IT 중심으로 지금 일단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트렌드적인 그런 부분들 쪽으로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박스 지금 매수가가 한 31만 9천 원이시라고 하셨는데 일단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5만 원까지는 일단 주가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충분히 35만 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바닥을 기는 종목들은 언제 이게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이 35만 원을 돌파를 하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요거에 안착되는 과정을 보고 들어갔을 때 이때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늦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IT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황에 있는 관련주들이 전부 다 역배열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닥을 그 박스권 트렌드를 지키면서 바닥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이 만약에 바닥이라는 것이 깨졌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좀 짧게 저는 박스권 대응을 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양생명 보겠습니다. 14,800원에 30%인데 M&A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그 M&A는 굉장히 변수가 지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여러 군데서 인수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A는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대형 종목들의 어떤 M&A의 그 선례를 보면은 주가가 단숨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거기에서 뭐 협상 과정을 겪으면서 호재성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좀 오르고 아니면 악재성 재료가 나올 때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실제 주가가 상승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동양생명의 그 M&A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보고펀드에서 얼마의 가격을 주당 부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4,350원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니까 이 상태대로 만약에 계약이 성사된다면은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가격을 부르고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면은 그때는 아마 2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보고펀드가 주가를 낮게 불러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금호생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변수들이 많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그 M&A 관련해서 그 생보사들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성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A가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어떤 뭐 변수랄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예상을 지금 하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있고요. 또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영진약품입니다. 1,850원에 50%입니다. 예, 우선은 그 영진약품도 좀 강한 최근 들어서 신고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바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개발을 했다는 데 있어서 일단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KT-NG에서도 이제 개발 중인 그 아토피 치료제를 이제 독점 그 납품한다는 쪽으로 일단은 그 뉘앙스가 많이 잡혀지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그래서 그 주주 현황을 좀 봤습니다. 결국 KTNG가 지금 그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53% 이상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 같은 데 갑자기 순간적인 뭐 갑자기 물량 쏟아지는 이런 패턴들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단기적이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좋은 악재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적으로 제가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좀 보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일단 2,400원 구간대가 상당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한번 걸리는 자리에서 2,400원에서 스탑이 걸리지 않고 주가가 계속 쭉쭉 올라간다면 정말로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매수가가 한 1,850원에 비중이 50%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2,400원에서 한번 멈칫하는 그 흐름이 보였을 때 오히려 저는 여기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대응하는 것도 어떠한가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은 100%에 대한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도 오히려 손실로 매도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너무 보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챙기지도 못하고 아쉽게 그 손실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히려 큰 수익들이 이제 왔을 때에는 분명히 밀고 당기기는 잘하셔야 됩니다. 가는 말에 이제 올라타는 듯이 저도 2,400원 구간대에 온다면은 이거 2,400원 이상으로 쭉 올라가면은 더 강한 흐름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2,400원 근처에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대응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떻게 뭐 연초에 좋은 일들 좀 많이 생겼습니까? 별로요. 아, 별로예요. 네. 아쉽네요. 좀 많이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뭐 올해 들어서 뭐 계획하신 일이라도 뭐 작심삼일 이제 3일은 지나신 것 같은데. 주식 투자한 거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치요. 아무래도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도가 좀 많이 힘겨웠던 때였던 만큼 올해는 좀 수익 많이 내는 거 그런 소원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꼭 이루어지시길 제가 기원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일단 뭐 상담부터 한번 저희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아이스티요. 포스코 ICT 가격과 비중은 8,880원에 20%요. 8,880원에 20%. 일단 매수가가 아주 그냥 느낌이 좋네요.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복이 많이 온다고. 예. 예, 매수가가 일단은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하도 이때까지 산 게 다 떨어져 있어서 네. 이것도 사놓고 되게 불안해서 오늘 조금 오르더라고요. 네, 그동안 또 주가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요. 네, 전망 사신 다음에 가격의 흐름이 좀 예상한 것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ICT 우리 최병곤 의원께서 앞으로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종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IT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급하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만 원을 넘어가는 형태의 연속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주가의 진행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중기적인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번에도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흐름이 될 것인가가 지금 결정짓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흐름은 아마 하루 이틀 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요번에 반등이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9,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라면은 당분간은 금방 반등 포인트를 잡고 가기보다는 좀 처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때는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며칠 사이에 주가의 흐름이 9,000원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이 흐름은 좀 더 강세를 띄워가지고 최소 만 원대까지 반등 포인트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3일 정도를 지켜보시고 9,000원을 안 깨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데요. 9,000원을 깨져버리면 아무래도 반등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주식을 그냥 들고 가지 마시고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더 낮은 지점에서 재매수를 하시면은요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합니다. 28,000원에 20%신데요. 예, 우선은 한국전력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가장 큰 얘기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업적인 이익을 꾸준하게 뭐 사업을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 충분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그 업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8,000원 구간대 그리고 또 지금 여수 산업단지에 대한 그 정전에 대한 그 부분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금이 하도 이제 너무 저렴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전력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필수 소비재인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좀 돌려서 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많이 좀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매수 단가가 좀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달 이전에 2011년 8월 달 이전에 이게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라도 일단 주가의 적정 주가는 한 28,000원 구간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매수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는 여기 이제 그 주가의 충격이 딱 와닿았을 때 그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과 또 영업적인 이익 부분이 그 와닿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회복 속도가 좀 덜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8,000원 정도의 지금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 좀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충분히 한 3만 원 위에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좀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불안한 만큼 오히려 이 주가는 오히려 그냥 똑 부러진 그냥 이정표를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냥 한 3만 원대까지 한 목표 주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모나미를 여쭤보셨습니다. 4,100원에 20%입니다. 자,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4,000원대 가격대를 계속 넘나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주가가 더 넘어가질 못하면은 다시 한번 하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하락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움직이는 대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6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면은 우선은 위험 관리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좀 줄반을 줄이거나 이렇게 좀 축소를 해주셔서 오히려 더 아래 지점인 3,000원대 초반권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를 깨지 않는다면은 틀림없이 강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주면서 매수가나 아니면 수익이 나는 가격까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보시면서 주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대응 가시면은 좋은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센투자플러스 1월 4일 순서 여러분께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요. 자 오늘 센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 그리고 양순모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신년 초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또 다시 빠졌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장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아무래도 그 연속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섣불리 대응하기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장세니까요. 최대한 조심스러운 투자 자세 잃지 마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4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